1번 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IT 프로젝트 관리에서 리스크 대응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위험 관리는 알겠는데 리스크 관리?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위험 관리가 영어로 뭐죠? 리스크 관리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번에 보니까 또 계획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아까 전에 강 멘토님이 얘기했듯이 대응 수립 절차로 이해를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위험과 부정적인 위험으로 알았는데 여긴 또 위협과 기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는 맥락을 이해를 하셔서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픽을 공부하실 때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 문제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가 기존에 잘 안 나오다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관리 쪽을 항상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험 관리 쪽은 항상 많이 나오는 토픽이니까 꾸준하게 수학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스크 대응 수립 절차는 일단은 계획 수립부터 식별,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위험 분석과 그리고 위험 대응, 그리고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기법과 산출물,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응 정착, 그리고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은 부정적 위험에 대한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음 법칙으로 많이 외우셨던 뭐 회전 완수 해가지고 이제 회피 전가 완수 수용 그리고 에스컬레이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 긍정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활공강, 뭐 수용,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컬레이션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으로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교시 2번에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NS반의 백현 멘토입니다. 멀티 GPU 기술. 제가 이 문제 해설을 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 해설집으로 나온 게 어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도 그 개념적으로만 블로그들의 글이 나왔지, 별도의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토픽을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만약에 이 문제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 자신감 있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개념, 장점, 그다음에 환경 구축식 고려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개념 빼고는 전부 다 썰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썰을 풀지만 GPU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CAOS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쪽 도메인 분야로 내용 구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힌트가 있죠. 멀티. 그럼 여러 가지 다수의 GPU들을 병렬로 결합시키는 기술이라고 접근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은 어느 정도 반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본 게 개념, 장점, 고려사항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개념을 바로 일단락에 써 버리면 장점을 좀 많이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락은 이런 GPU 기술이 왜 나왔는지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 주시면은 좀 쉽게 일단락을 돌파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단락에는 멀티 GPU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장점, 장점도 최소한 4개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 딥러닝이 주제였잖아요. 이런 모델에 대한 훈련 시간이 단축된다. 내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확장성이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경 구축식 고려 사항은 어쨌든 고려 사항이니까 다양한 점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여기 프로그래밍과 성능 최적화 측면으로 좀 항목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런 항목들을 적재적소하게 좀 꺼내 와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그다음에 시스템 관점, 소프트웨어 관점, 그다음에 모델을 학습했을 때 고려할 부분들까지 폭넓게 제시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인공지능과 GPU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몇 개만 써 주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34에서 이 문제 선택하셨다면은 좀 좋은 점수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제 3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사실 AI 시스템 윤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사실 물어, 물어보는 게 법적 이슈, 윤리적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적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AI에 대한 윤리 자체도 적기가 힘든데 이거를 또 우리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AI의 윤리를 써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AI 시스템에 대한 그런 법적 이슈라든지 이 윤리적 문제, 기술적 문제 이런 것들은 무언가를 조금 고민을 해보고 적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썰 푸는 문제기는 하거든요. 썰 푸는 문제기는 한데 이거를 어 이게 이런 문제들이 아무리 잘 적어도 사실 점수가 그렇게 막 나오지는 않는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에 따라서 얼마나 잘 적으셨는지에 대한 그런 차이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 AI 시스템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사실 윤리 문제가 그렇게 딱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는 AI 윤리 문제에 기반해서 AI 시스템에서는 어떤 법적의 문제가 있는지,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보면서 조금 그 방향성을 맞춰가면서 좀 적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AI 문제가 뭐 편향성이라든지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보안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거기에 데이터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같이 조금 잘 녹여 적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사실 어 그 목차도 잘 좀 마련을 해서 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요것도 해서 조금 목차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논리를 관점을 최대한 많이 나눠 가지고 어떻게 잘 적느냐에 사실 문제예요. 그리고 해결 방안 역시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뭐 오늘 나온 라그나든지 이런 기술을 쓰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부터 해서 그러면 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윤리 법칙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도 꾸준히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적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잡는다라고 하면 얘네 세 개 물어본 거를 2단락으로 조금 가급적이면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단락은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잘 만들어 주시고 4단락은 그래서 내가 기술사로서 생각하는 거는 요거다 정도만 좀 찍어 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API 관련해서는 저희 심화반에서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API 관련된 부분을 웬만하면 다 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토픽들이 그 중에서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오픈 API는 지금 대부분 시스템에서 다 이 오픈 API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유동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특징은 이런 공개성, 표준화, 호환성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좀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수업이나 레스트의 구성 요소를 물어봤어요. 해설지에는 정의, 특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성 요소는 결국은 요 내용들을 조금 적어 주시는 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스트 역시도 뭐 여기 get, post, put, delete 요게 사실 요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레스트의 핵심은 요런 키워드. 그 다음에 수업은 여기 아까 전에 UDDI라든지 WSDL이라든지 수업 메시지 뭐 요런 내용들이 좀 같이 좀 들어가시는 게 조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형 API의 취약점이라고 하면 얘도 사실 그 오픈 API의 취약점이라고 하면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시스템 관점에서의 그 취약점을 오픈 API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해서 적는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열하고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분이 고득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적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 역시도 관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여기 앞에 여기 오픈 AP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핵심은 그래서 취약점이라든지 대응 방안은 어떤 관점으로 너는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줘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잘 적어주신 분이 고득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4교시 풀이를 마치고요. 5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전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전환 같은 경우는 많이 숙지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리 방법과 검토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지금 풀이하는 문제들이 보면 대부분 선택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하는 문제들을 지금 계속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 전환 사업에 대한 이제 감리 방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하에서 지능정보 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를 발간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 요 내용들이고요. 요거를 적어줘야지 이제 좀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건드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온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풀이를 보면 이제 감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거랑 필요성 정도 언급을 해주시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단계별 감리 방법과 그다음에 검토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안에 적어 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업 단계별 감리 방법은 이제 단계별 계획 수립 준비 그리고 이제 전환에 대한 준비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 했을 때 그리고 서비스 안정화됐을 때 세부적인 것들 요게 한두 개씩 좀 섞어서 요런 방법을 취한다 정도로 단락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3단락에는 이제 검토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검토 항목 같은 경우는 22개가 있더라고요. 22개. 가이드에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검토 항목들을 좀, 요걸 다 작성하시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로 좀 경험이 있으시면 이거를 작성을 해 주실 텐데 사실 감리 경험이 이제 대부분 없으시잖아요. 아니면 대응하셨을 때 그 기반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숙지를 하셨으면 좋은 점수를 얻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요 내용들을 좀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요거에 이제 유사한 그 키워드를 작성하시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달 모의고사에 쏨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 쏨의 알고리즘은 그 K-민스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 이렇게 목차도 주어졌고요. 이 목차대로 충실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클러스터링 비지도 학습이고 입력층, 경쟁층, 가중치, 노드까지 해가지고 2차원 이상의 이렇게 이제 적층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의는 비지도 학습으로 고차원 데이터의 토폴로지를 보존하여 저차원 그리드에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주로 데이터 시각화, 군집화에 활용하는 알고리즘이다. 특징으로는 군집화, 차원 축소, 시각화, 비지도 학습, 경쟁 학습, 토폴로지 보존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답안지를 보면 구성도는 이렇게 이제 2층 격층으로 되어 있고요. 유런이라고 하는 이런 구성 요소가 있고 입력층을 받아서 이 경쟁층하고 같이 이 가중치 연결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그 풀리 커넥티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간략하게 개념도를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성 요소는 구성적으로는 입력증 계획책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차는 이제 5단계로 걸쳐 있는데 초기화, 경쟁, 아웃성 함수 적용하고 그다음에 가중치 업데이트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네, 그러면서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쏨과 신경망 분석 기법의 차이점을 이제 적으라고 했는데, 예, 바로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구분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학습 방식이나 학습 방법, 구조 목적 이런 그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쏨은 비지도 학습이고 신경망 분석은 지도 학습이다. 또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역전파 학습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차원 격자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다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각과 군집합이 주로 사용되어 있고 얘는 분류하고 회귀 예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프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설지에 또 보완하도록 해서 같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교시까지 프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